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전하는 말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심정은 탄핵이 수사보다 우선이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준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꼭 탄핵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수사보다는 심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또 석동현 변호사 말로는 이렇게 엄중하고 중한 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지체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일부러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헌재가 대통령의 어떤 이 헌재 심판,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이니 이 부분에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하고 27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보면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뻔뻔하게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두르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을 저질러 놓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으니까 헌재도 이 부분을 조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최우선에 놓고 심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수사기관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하는데요. 수사기관들 지금 다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첩도 입수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도 다 확보를 했고요. 네. 대통령을 향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만 번번이 지금 가로막히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게 되면서 서류도 받지 않고 어떤 압수수색도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들도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죠. 네. 이런 게 대통령이 말했던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도망 다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헌재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일부러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도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야당의 문제 제기 내용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구중궁궐 문을 굳게 잠그고 묻지마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윤석열의 불법 농성은 실패하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생일 꽃다발은 받으면서 탄핵 심판 서류는 거부하는 윤석열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저 모양인지. 직무정지가 됐지만 예.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보수 신문의 사설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요즘 말로 하면요. 사람이 참 짜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에게 보낸 이 탄핵 심판 서류가 계속 수치 거부되자 이미 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죠. 관저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을 송달 완료 날짜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일주일 뒤인 27일까지 답변서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내야 합니다. 그날 예정된 첫 탄핵 심판 재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헌재가 서두르냐. 또 야당도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과거 탄핵했던 대통령들의 사례, 날짜를 비교하면서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공격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과거에 비교하면 서두르지 않고 좀 지연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한 차례 기각이 됐었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요. 이건 국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대외 신인도에도 엄청난 그 타격이 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발동을 한 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는 하나의 서류를 결제할 때 최소 2주간의 시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빨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하게 앞뒤 좌우를 충분히 검토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최장 180일 이내에 결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길게 보면 2025년 6월 11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이렇게 일상화돼서는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심경은 어떨까요? 지금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입을 통해서 또 심정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를 하고 탄핵하고 이런 것들이 답답하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들을 밖에서 좀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석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밝혔습니다. 사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탄핵 심판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대응을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의도적인 지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변호인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